의식이 깨어났을 때 그는 흰 안개가 자욱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발끝까지 차오른 안개는 무릎 언저리에서 천천히 춤을 추듯 맴돌았고 아래로는 검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강 깊은 곳에서는 어렴풋이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들숨도 날숨도 없었다. 심장은 조용했고 몸속에서는 흐름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이곳은 삶과는 다른 결의 세계였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강가에는 검은 망토를 두른 사내가 서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들자 망토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하죠. 그의 입술이 무겁게 움직였다. 나는 누구였죠? 질문은 공기 속에서 산산이 흩어졌다. 사내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중요한 건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말이 끝나자 검은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배가 강가로 떠밀려 왔다. 그는 어느새 그 안에 타고 있었다. 노를 젓는 이도 방향을 잡는 이도 없었지만 배는 스스로 알아서 앞으로 나아갔다. 바람은 한 줄기조차 불지 않았고 물은 무섭도록 잔잔했다. 그러나 배가 강의 중심을 향할수록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얼굴들이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젊은 연인, 흐느끼는 눈동자, 웃고 있는 입술. 모두가 그에게 익숙한 듯 보였다. 그러나 어떤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 얼굴들이 보여주는 감정들이 그의 가슴 속 어딘가를 세차게 두드렸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 그 감정들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때 배가 멈췄다. 강물 위에 떠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검은 물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긴 머리가 젖어 물결처럼 흘렀고 하얀 옷자락은 강물에 스미며 번져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그의 형체 없는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너는 나의...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파편처럼 기억이 튀어올랐다. 비 내리던 어느 오후 길 모퉁이의 작은 커피숍에 앉아있던 그녀의 뒷모습. 그녀가 웃던 밤, 그리고 이별하던 새벽.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 그 모든 것들이 눈앞의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넌 아직 나를 기억하는구나. 네가 나를 완전히 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다음 생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깃든 지극히 인간적인 얼굴이었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시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물결이 일렁였고 그녀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강의 끝에서 따뜻한 빛이 그를 감쌌다. 그는 눈을 떴다.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촉감이 달랐다. 피부는 연약했고 눈앞은 흐릿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가 그를 부드럽게 안았다. 어머니의 품이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간의 흐름 위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감정의 마디 하나가 가슴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라면서 피아노 음악에 이끌렸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처음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손끝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 감각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안에 존재하던 기억처럼 다가왔다. 그는 작곡가가 되었다. 그의 곡들은 모두 마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잊혀진 얼굴을 부르는 듯한 멜로디,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화음. 어떤 이들은 그의 곡을 듣고 울었다. 특히 슬로우 왈츠와 짧은 소나타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곡들은 그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떠오른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곡은 삶과 죽음 사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 어딘가에서 건져 올린 것이었다. 마흔 즈음 어느 작은 연주회.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곡을 연주했다. 그의 대표작이라 불리던 안개 그리고 여인이라는 곡이었다. 곡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그녀는 무대 뒤로 그를 찾아왔다. 이 곡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그는 숨을 삼켰다. 말없이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선율이라는 것을.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감정은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강을 건너
다시 만나는 약속이라는 것을. 저와 차 한 잔 하실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공연장을 나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는 옛 찻집의 분위기를 간직한 공간이었다. 따뜻한 조명과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이 그들을 추억의 시절로 이끌어갔다. 이런 분위기 익숙하네요.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도 이런 곳에서 누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기억의 조각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랬다. 그날 이후 그들은 종종 만났다. 함께 전시회를 가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했다. 대화는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익숙했다. 오래되고 연결되어진 느낌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도에 가였다. 흙을 빚어 작은 찻잔을 만들고 유약을 입히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런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흙을 만질 때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치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는 느낌이죠. 그는 그 말을 기억했다. 그녀가 흙을 빚듯 그는 피아노 앞에서 음악을 빚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근원에는 분명 서로가 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그들은 강가를 함께 걷고 있었다. 물빛은 검고 잔잔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갈대숲이 수렁거렸다.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사람을 잊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완전히 잊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감정은 형태를 바꿔서라도 남아있죠.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위로가 되네요.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안개의 강 그리고 전생의 그녀. 현실로 돌아온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제목 없는 악보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의 곡은 이제 사랑에 대한 예감이 아닌 다시 피어난 사랑에 대한 헌사였다. 제목, 기억의 숨결. 그녀의 공방에 가서 기억의 숨결을 처음으로 연주해 주었다. 오직 그녀만을 위해서. 웃는 듯 우는 듯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이 곡 마치 오래된 꿈 같아요. 어릴 때 자주 꾸던 안개 속을 걷는 꿈. 지금 그 꿈이 선명하게 생각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꿈은 너와 나의 이야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너였구나. 내가 기다렸던 사람, 너였어.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과 자신의 마음이 같은 선율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삶은 전생의 연장이고 사랑은 시간조차 넘어 이어지는 노래라는 것을.